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도시화와 교회화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중학교 사회 2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도시 단원을 배우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교과서 내용만을 보면 역도시화와 교회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뿐만 아니라 둘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한 용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큰 뜻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면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분명 서로 다른 용어들이지만 큰 문맥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는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은 이 단어를 썼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는 상황을 못 견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지식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리순삭으로 이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도시화와 교회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 이 용어들이 언제 등장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도시화와 대도시권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도시화는 우리가 8단원에서 도시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데, 근데 대도시권화는 뭐냐는 거죠.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도시권이라는 글자와 화를 붙여놨죠. 선생님이 8단원의 도시화를 설명할 때 도시에 화가 붙었다. 그럼 이런 화의 경우에는 뭐뭐처럼 되어간다, 뭐뭐처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도시화를 도시처럼 되어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다면, 대도시권화는 마찬가지로 대도시권이 되어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도시화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여기에서 인구 수와 관련해서 도시를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물론 더 엄밀하게 설명하면 도시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죠. 인구 비중. 자, 그런데 물론 정확한 의미는 도시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맞는 말이지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그냥 중학교 단계에서는 그냥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시의 인구가 이처럼 증가하려면 혹은 도시의 인구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촌락의 인구 비중이 낮아지거나 촌락에 있던 인구가 이렇게 도시로 이동해 오면 아무래도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촌향도 현상을 도시화의 어떤 원인, 과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는 뜻, 이촌향도. 그래서 도시화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도시화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대도시권화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권화는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화가 도시처럼 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처럼 대도시권화는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도시권이란 중심 도시와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주변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것, 그걸 대도시권이라고 해요. 대도시권. 근데 이 대도시권화는 뭐냐?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크게 성장하면서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고 이 도시의 영향력이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 이걸 우리는 대도시권화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얘네가 이제 기능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강해지고 엄청 커지다 보면 이 도시가 이제 주변 지역에 자기 도시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변 도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게 이제 점점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간다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주변 지역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도시 내부 구조에서 배웠던 주변 지역과는 다른 단어, 그냥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얘기하는 주변 지역, 인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나 헷갈릴까 봐 미리 얘기를 합니다. 도시 내부 구조에 있는 그 주변 지역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도시권화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그 인근 주변 지역으로 도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대도시권화라고 한다. 중심 도시를 기준으로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결국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수도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때 이 수도권이라는 건 이 대도시권의 하나의 사례라고 보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을 뭉쳐서 하나의 대도시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도시권을 지칭하는 우리 지역만의 명칭은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수도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중심 도시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대도시가 되겠죠. 자,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뭐 성남, 과천, 의정부, 고양처럼 서울 인근에 있는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이렇게 다 묶어서 우리는 얘네를 묶어서 대도시권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 동네를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역들, 이런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대도시권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도시화와 대도시권화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촌 향도 현상이 벌어져야 했죠. 그럼 상대적으로 대도시권화는 뭐였냐면 도시의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 그래서 중심 도시가 있고 그 중심 도시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들, 이러한 큰 범위가 형성되는 과정이 대도시권화였죠. 그러면 도시화가 되려면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촌양도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면 대도시권화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의 큰 도시, 서울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죠. 서울이라는 하나의 큰 도시의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어떤 인구나 시설들이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8단원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다면 여기서 문득 한 단어가 떠오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화 현상입니다. 현상은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교회화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도시,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에 있던 인구와 시설들이 이 인근의 지역,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교회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업 주제 중에 역도시화와 교회화의 차이 중에 교회화는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역도시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 여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역도시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역도시화는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예요. 도시화의 역이라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 도시화의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도시화는 단순히 도시화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화가 도시의 인구 증가라면 역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죠. 물론 대도시권화에 벌어지려면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의 반대는 저는 물음표를 쳐놨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도 않고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뚜렷한 단어들, 용어들이 없어서 선생님은 그냥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단어들을 보면 결국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두 가지죠. 역도시화와 교외화입니다. 역도시화는 단지 도시화의 반대말 정도이지만 교외화는 대도시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의 인구와 시설들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은 역도시화나 교외화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둘은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역도시화는 도시화의 반대말이고 교외화는 대도시권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교외화랑 비슷하다, 대비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촌향도를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역도시화는 도시와 촌락을 놓고 볼 때 도시가 형성되다가 도시가 쇠퇴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역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비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역도시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비도시 지역이 뭡니까?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죠. 그냥 촌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도시에 살고 있던 인구가 비도시 지역, 촌락으로 이동함으로써 도시화에 반대되는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외화는 이것과는 완전 다르죠. 교외화는 대도시의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역도시화에서는 촌락으로 이동했지만 이 교외화에서는 대도시의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주변 지역이 촌락인지 도시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촌락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도시 주변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일으키는 아이이기 때문에 교외화는 단순히 대도시의 인구가 그 인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념 모두 하나의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도시 내부에 있던 인구나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역도시화는 도시의 삶에 지쳐서 혹은 도시의 생활 환경이 나빠져서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굳이 억지로 맞추자면 귀농 정도가 이 역도시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시에 살다가 아예 그냥 농촌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에 반해서 교외화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이제 출근이나 퇴근을 할 때 개인의 자동차, 지하철, 전철 이런 걸 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굳이 복잡한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지역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 이런 시설들도 함께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가더라도 결국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대도시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게 되면 결국 대도시권이 또 형성되는 거죠. 둘은 단순히 현상만 놓고 보면 비슷하죠. 도시의 인구와 시설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고 똑같은 이동이어도 그 목적과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역도시화가 일어나면 도시가 쇠퇴하고 촌락의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는 잘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큰 도시에서 그 주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회화가 오늘날 현실에서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역도시화와 교회화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오늘 강의 잘 보셨나요? 아, 선생님은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지리 순삭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